교육에 대한 공적 기관의 역할을 키운다는 것이 이게 소비가 아니에요. 이게 투자야. 민간한테 맡겨두니까 이 돈을 민간 아무나 써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 결국은 순위 경쟁하는 데도 써. 막상 사람의 능력을 기르는 데에 그 돈이 쓰여지는 게 아니라 똑같은 놈들끼리 앉아서 순위를 계산하는 데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럴 바에야 차라리 질 좋은 공적 기관을 많이, 예를 들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박정희 때 뭐 있었는 유한공고 기억하세요? 그게 그러니까 등록금 무료로 사람들을 받은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그 유한공고 나온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똑똑한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회사 취직해서 잘하고, 대학교로 봐요. 포항공대. 아무것도 없던 대학교인데 포철이 돈 나올 때 포철이 투자해가지고 좋은 공대 만들어서 서울공대 못지않은 좋은 대학교를 만들었죠. 그렇죠? 사립인데. 그 다음에 카이스트. 근데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1960년대 이후에 좋은 학교로 지금 만들어진 학교가 딱 두 개 이렇게. 카이스트 하나, 포항공대 하나. 지금도 좋아요, 그 학교들이? 좋죠. 좋은 사람. 근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는 뭐냐면 동시대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서울대 들어가지 않으면 좋은 뭐 소위 말하면 우수 학생으로 안 쳤어. 근데 좋은 학교를 만드니까 서울대도 가고 포항공대도 가고 카이스트가 다 좋은 학생으로 쳐. 좋은 학교 만들어서 기르면 다 좋은 사람 된다는 거거든. 왜 쓸데없이 어디 나왔느냐, 순위가 몇 등이었냐 갖고 멀쩡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딱지를 너는 잘 못하는 사람으로 만드냐는 거죠.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기르는 방식, 이게 이제 일본에서 왔어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교육문제 말씀드릴 때 뭐냐면 전체적으로 공립대 사립이 차지하는 비용에서 우리나라랑 일본이 유일하게 OECD 국가 중에서 사립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큰 나라라는 거예요. 이거 바꿔야 돼요. 그래서 시작은 근데 아무로나 나와서 결국은 이중화된 노동시장에서 대기업 들어가기 위해서는 컴피티션은 똑같으니까 아무로나 밑에서 바꾸면 무슨 소용이냐라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교육개혁을 어쩌고저쩌고, 나는 사실 솔직히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는 정치인이 왜 교육 학제가 공약이 돼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학제가 뭐 중요해, 내용이 중요하지. 되게 이상한 얘기인데 어쨌든 그건 치고, 그러면 뭘로 가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국가가 지원을 해서 좋은 대학교의 숫자를 늘리자. 포항공대 하나 만들듯이. 이것이 경제 성장의 해법이 된다. 네네. 그리고 고등학교도 지금 좋은 데 좀 만들면 안 될까? 특화대 하나고 같은 거. 그렇죠. 차근차근 내려가야 되는 이사고 같은 거죠. 거. 그러니까 좋은 공립대학, 네. 좋은 공립 학교. 지금 좋은 학교도 지금 자사고라고 해서 그러니까 사립에만 맡겼잖아요. 국립이. 그것도 좋은 공립 만들려면 만들 수 있어. 물론 들어가기 위한 컴피티션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어릴 때일수록 지역에 부모의 능력에 식사에. 의한 비중의 역할이 작아요. 그렇죠? 잘 보세요. 그렇죠? 이게 애한테 두드려 패가지고선 과외를 시켜서 부모 돈 많은 아이들이 공부 잘한다는 거에 어릴 때는 잘 안 통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릴 때부터 좋은 학교를, 그러니까 공립학교의 초등학교의 질도 좋게 하고 중학교 질도 좋게 하고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사립학교에 의존하는 비중을 줄이고 고등학교 하다못해 무슨 간단하게 지금 등록금도 면제를 못하는 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상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을 기르는 방법을 일본에서, 그러니까 일본 체제에서 어디서부터 빠져나올 거냐를 이제 저는 오랫동안 생각해 봤는데, 제 생각에는 시작 단추는 교육에서 공교육이 차지하는, 질 좋은 공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는 것부터 시작을 하자. 이게 무슨 두 번째가 노동에서 문제는 실업보험을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자. 세 번째로는 보육이나 양육에 해당되는 수당을 들여오고, 그다음에 노인에 해당되는 연금. 노인을 아무로나, 노인들이 다들 지금 다 죽는 건 아니니까 결국은 우리 주머니가 지금 사적으로 내서 부모님들을 돕고 있잖아요. 그거를 세금으로 해서
공적으로 해서 밀어가지고 하면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 남으나. 그리고 사람을 키우는 게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있는 대학들 갖고 해도 되고. 그거의 시작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에 있는 그렇지. 국립대학교를 늘리자. 지금 수도권에 국공립대학교가 서울대랑 시립대랑 인천대 그거 딱 세 개예요. 2천만 명이 사는데. 지난번에 우리 교육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해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지금 지방에 어려운 사립대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국가가 사들여서 국립대학으로 만들면서 그것을 특화돼 있는 학교들을 만들어내면은 그 포항공대나 카이스트 같은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인력들 뭐 우리나라에 너무 인재들 많고 하면 들여다 하면 될 텐데 그 뭐 참 좋은 생각이라고 다들 그래요. 그거를 저는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는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이제 문재인 씨가 최근에 했던 얘기랑 연결되는데 조금 그 문제는 있는데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분 얘기한 거에 그 핵심은 맞는 말이에요.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런 식의 그 일자리의 그 비중 중에서 복지가 소홀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일자리 해당되는 것들이 공공적인 일자리가 너무 낮아요. 예를 들면 인구당 의사 수가 우리나라가 거의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보다도 더 적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 간호사 수가 엄청 적어요. 인당이 제가 알기로는 OECD 평균 대비 한 50%가 적어요. 다소 취업 안 된다고 난리인데 그때 간호사들은 또 취업이 안 된다고. 왜냐하면 돈을 안 주니까. 취업이라는 것은 간호사에 들어가는 돈을 줘야 될 거예요. 누군가. 그 병원에서 줘야 되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그럼 병원은 어디서 돈이 생겨요? 환자들이 맞아와야죠. 그러면 수가가 올라가야지. 수가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 결국은 뭐냐 의료보험제도의 개혁이 돈을 조금 더 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좀 더 내고 더 받아야 된다는 거지. 그런 거지.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분 중에 가족 중에 아파 본 사람들 나는 한국 와가지고 너무 처음에는 너무너무 놀랬던 게 아니 아파서 누워 있는데 가족이 같이 자 밑에다가 깔고 이게 근데 그게 96년에 놀랬다면 지금 2017년도 여전히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 어디를 가보세요. 가족이 병실에 6인 병실에 같이 누워서 자면서 수발하나. 응? 그럼 어떻게 해요? 의료보험 건보를 바꿔야 돼요. 써서? 의료보험 전번에 얘기했잖아요. 의료보험에 있어서 지금 돈 안 낸 사람이 소득이 있는데 돈 안 낸 사람이 250만에다가 피부양자가 2천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소득 연동으로 바꿔서 우선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을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더 어려운 문제가 이제 의료 수가라든가 아니면 보장 비율 지금 60% 보장 비율인데 그걸 올리고 그다음에 이런 식의 이 간호 노동에 해당되는 비용을 더 쓰도록 그러니까 환자 한 명당 간호사 수가 적은 거죠, 우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간호사들이나 이제 간호보조원들 이런 사람들이 그 일을 대신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환자당 간호사가 적으니까는 간호사는 소위 말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전체적인 하이라키에서는 우리나라 하이라키에서 힘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여성이잖아요. 간호사가 다 남자만 돼도 이렇게 안 됐을지도 몰라. 막 뒤집어엎고 난리를 쳤을 텐데. 여자니까 여자를 차별하는 거는 뭐 우리 남자들이 아주 잘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썩은 채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그 그러니까 간호사들은 그러니까 착취를 당해.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난 못하겠다고 해서 실제로 우리나라 간호사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취업 안 한 사람이 엄청 많아요. 이게 낭비지 이것도. 그렇죠? 2년 4년 교육시켜놓고 안 써. 왜? 가면은 12시간씩 박봉에 일을 시키니까. 자,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그리고 경찰관도 적어요. 서양 가보시면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안전한 나라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길거리에 깔린 게 경찰관이야. 근데 우리나라 경찰관이 모자라요. 뭘로 알아요? 공익요원 쓰잖아. 그 사람 왜 쓰겠어? 돈 안 주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모자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은 경찰관들 고생 엄청 하잖아요. 소방수, 지방 공무원이라고 돈 안 주고 장비도 안 사주고 하는 숫자도 모자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쓰는 방식을 바꿔야 되는. 그런데 문제는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중화돼서 이 공무원이 원청에 속하잖아요.
원청이 누리는 지대는 그대로 놔둔 채 이 숫자를 늘리면 결과적으로는 지대를 누리는 사람 숫자만 늘어가는 거예요. 뺏어먹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딜레마예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사회적으로 보상 체제가 망가져 있는 나라인데, 그래서 똑같은 회사를 다녀도 사내 하청이면 이다가 정규직으로 바꾸면 월급이 2배로 올라서 GM에서 경영진이랑 노조 위원장이랑 합작해가지고 지난 4년 동안에 들어온 직원의 3분의 1이 걔네들 돈 먹이고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게 잡혔지요? 그러니까 이 체제, 도둑질해서 그 자릿세 차지하고서는 먹고 있는 거를 놔둔 채 그 직장 수를 늘리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항상 구멍이 문제가 있어요. 구조를 먼저 바꾸고 나서 그걸 해야 되는 그것을 거잖아요. 이거부터 바꾸지. 그러니까 그래서 개혁이 어려운 것이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부터 바꿀 거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을 할 때, 그러니까 공무원 보수 체계 개혁부터 먼저 하자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난리 나는 거지. 난리나지요. 내 돈 깎아서 누굴 뽑아? 플러스 우리나라 국민 90%는 데모할지 모르는데 나머지 10%는 데모 잘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잘못되어 있는 사회적인 보상 체제를 어떻게든 간에 어디서든 간에 조금씩 바꾸는데, 그 문제를 국민들이 느끼는 이 저부담 저복지 체제와 같이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제가 지금 이제 나중에 할 말 미리 할게요. 정치인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안 해, 못 해. 국민이 알아가지고 그거는 어떻게 돼요? 저건 어떻게 말할 때마다 자꾸 물어버릇해야 돼. 그래서 결국은 지금 20대, 30대, 40대 신인류지, 우리나라를 치면. 이 사람들이 천천히, 여러분이 지금 20대인 사람이 40대, 지금 30대인 사람은 50대 되어 가는 도중에 여러분들이 바꿔줘야 돼요. 일본은 그 젊은 세대가 이런 정치적인 개혁을 할 수 있으라는 기대나 아니면 의욕이 아예 없어져 버리니까 그냥 저대로 있는 거고, 한국은 근데 유일한 희망이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불끈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은 잘 안 따라가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뭐 비생산적인 쪽으로 가서 탈이긴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든 간에 어떻게 오거나이즈해서 그것이 그런 건전한 방법으로 갈 거냐라는 것은 앞으로 지금 한국이 한 10년, 20년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나는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숙제예요. 아는 아이들이 공부 잘한다는 거에 어릴 때는 잘 안 통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릴 때부터 좋은 학교를, 그러니까 공립학교의 초등학교의 질도 좋게 하고 중학교 질도 좋게 하고,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사립학교에 의존하는 비중을 줄이고, 고등학교 하다못해 무슨 간단하게 지금 등록금도 면제를 못하는 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상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을 기르는 방법을 일본에서, 그러니까 일본 체제에서 어디서부터 빠져나올 거냐를 이제 저는 오랫동안 생각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시작 단추는 교육에서 공교육이 차지하는, 질 좋은 공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는 것부터 시작을 하자. 이게 무슨 두 번째가 노동에서 문제는 취직해서 잘하고, 대학교로 봐요. 포항공대, 아무것도 없던 대학교인데 포철이 돈 나올 때 포철이 투자해가지고 좋은 공대 만들어서 서울공대 못지않은 좋은 대학교를 만들었죠. 그렇죠? 사립인데. 그다음에 카이스트. 근데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1960년대 이후에 좋은 학교로 지금 만들어진 학교가 딱 2개, 이렇게. 카이스트 하나, 포항공대 하나. 지금도 좋아요, 그 학교들이? 좋죠. 좋은 사람. 근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는 뭐냐면, 동시대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서울대 들어가지 않으면 좋은, 뭐 소위 말하면 우수 학생으로 안 쳤어. 근데 좋은 학교를 만드니까 서울대도 가고 포항공대도 가고 카이스트가 다 좋은 학생으로 쳐. 좋은 학교 만들어서 기르면 다 좋은 사람 된다는 거고. 교육에 대한 공적 기관의 역할을 키운다는 것이 이게 소비가 아니에요. 이게 투자야. 민간한테 맡겨두니까 이 돈을 민간 아무나 써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 결국은 순위 경쟁하는 데도 써.
막상 사람의 능력을 기르는 데에 그 돈이 쓰여지는 게 아니라 똑같은 놈들끼리 앉아서 순위를 계산하는 데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럴 바에야 차라리 질 좋은 공적 기관을 많이, 예를 들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박정희 때 뭐 있었는 유한공고 기억하세요? 그게 그러니까 등록금 무료로 사람들을 받은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그 유한공고 나온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똑똑한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회사 왜 쓸데없이 어디 나왔느냐, 순위가 몇 등이었냐 갖고 멀쩡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딱지를 너는 잘 못하는 사람으로 만드냐는 거죠.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기르는 방식, 이게 이제 일본에서 왔어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교육 문제 말씀드릴 때 뭐냐면 전체적으로 공립대 사립이 차지하는 비용에서 우리나라랑 일본이 유일하게 OECD 국가 중에서 사립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큰 나라라는 거예요. 이거 바꿔야 돼요. 그래서 시작은 근데 아무로나 나와서 결국은 이중화된 노동시장에서 대기업 들어가기 위해서는 컴피티션은 똑같으니까 아무로나 밑에서 바꾸면 무슨 소용이냐라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교육개혁을 어쩌고저쩌고, 나는 사실 솔직히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는 정치인이 왜 교육 학제가 공약이 돼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학제가 뭐 중요해, 내용이 중요하지. 되게 이상한 얘기인데 어쨌든 그건 치고, 그러면 뭘로 가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국가가 지원을 해서 좋은 대학교의 숫자를 늘리자. 포항공대 하나 만들듯이. 이것이 경제 성장의 해법이 된다. 네네. 그리고 고등학교도 지금 좋은 데 좀 만들면 안 될까? 특화대 하나고 같은 거. 그렇죠. 차근차근 내려가야 이사고 되는 같은 거죠. 거. 그러니까 좋은 공립대학, 네. 좋은 공립학교. 지금 좋은 학교도 지금 자사고라고 해서 그러니까. 사립에만 맡겼잖아요. 국립이. 그것도 좋은 공립 만들려면 만들 수 있어. 물론 들어가기 위한 컴피티션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어릴 때일수록 지역에 부모의 능력에 기숙사에. 의한 비중의 역할이 작아요. 그렇죠? 잘 보세요. 그렇죠? 이게 애한테 두드려 패가지고선 과외를 시켜서 부모 돈